여보, 오늘도 소화제 드셨어요? 점심 먹고 나서부터 속이 또 더부룩해서. 병원은 다녀오셨잖아요.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도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뭐. 이 대화는 60대 후반 박정호 씨의 일상입니다. 은퇴 후 3년 그는 매일 반복되는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50대 이후 위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식습관 변화가 소화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박정호 씨의 하루는 불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점심을 먹으면 더부룩함이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소화제가 필수였고 밤에는 소화가 안 돼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내과 전문의에게 은퇴 후 소화불량이 증가하는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전문의의 답변에 따르면 활동량 감소와 불규칙한 식사 시간, 스트레스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위장도 그 리듬을 잃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병원을 3곳이나 다녔습니다. 내시경 검사도 받았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특별한 질병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라는 조언만 반복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전문의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식재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자극적인 음식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사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에게 이런 심리적 부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음식에 대한 두려움은 소화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장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호 씨의 아내 박미정 씨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시간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남편이 밥상을 보며 한숨부터 쉬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때요? 매일 저녁 박미정 씨는 같은 질문을 했고 박정호 씨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그래. 속이 편한 날이 없네. 내분비내과 전문의에게 이런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전문의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양 흡수가 떨어지고 이는 면역력 저하와 피로 누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점점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낮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하던 산책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한방내과 전문의에게도 같은 증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방 전문의는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온몸의 기운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위, 즉 소화기관을 후천의 근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소화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박정호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소화제에 의지하며 불편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소화불량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에서는 박정호 씨에게 찾아온 변화의 순간을 소개합니다. 변화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같은 층에 사는 70대 초반의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이웃은 언제 봐도 건강해 보였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물어본 결과 시니어들의 건강정보 교류가 실제로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같은 연령대의 경험담은 의학적 조언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박정호 씨의 안색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박정호 씨는 솔직하게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웃은 자신도 예전에 똑같은 증상으로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었고 약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졌다며 웃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어떻게 나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웃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매일 저녁 구운 양파 한 쪽을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과 전문의에게 양파의 소화기 효능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양파를 구우면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줄어들고 단맛을 내는 당 성분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양파는 자극적일 수 있지만 구운 양파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박정호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양파 하나로 이렇게 오래 고생한 소화불량이 나아질 수 있을까? 하지만 이웃의 건강한 모습이 증거였습니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정호 씨는 아내에게 이웃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미정 씨는 당장 시도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잃을 것도 없고 양파는 집에도 있었습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에게 이런 식습관 변화 시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전문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미정 씨는 양파 한 개를 꺼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자른 뒤 다시 반으로 잘랐습니다. 한쪽 크기가 딱 적당했습니다. 한방내과 전문의에게 양파의 조리 방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는 약한 불에 천천히 구워야 영양소 손실이 적다고 합니다. 강한 불에 빨리 구우면 표면만 탈 뿐 속까지 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미정 씨는 팬에 양파를 올렸습니다. 기름은 두르지 않았습니다. 약한 불로 천천히 구웠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양파에서 달콤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에게 양파를 가열할 때 영양소 변화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전문의의 답변에 따르면 양파를 가열하면 단순당이 증가하면서 소화 흡수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20분 정도 구우니 양파가 투명하게 익었습니다. 가장자리는 살짝 캐러멜처럼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박미정 씨는 접시에 담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박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생양파의 매운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놀라울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부드럽게 씹혔고 목넘김도 편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구운 양파의 즉각적인 효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전문의는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위 점막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날 밤 박정호 씨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녁 식사 후 느끼던 더부룩함이 덜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화제를 찾았을 시간인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과 전문의에게 이런 초기 반응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의 식이섬유가 위장 운동을 도와 소화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감도 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틀째 저녁 박미정 씨는 다시 양파를 구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오래 구워서 더 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어제보다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3일째, 박정호 씨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속이 쓰렸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연일까 싶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에게 이런 단기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전문의는 개인차가 있지만 식습관 개선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좋은 자극에 빠르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정호 씨는 매일 저녁 구운 양파 한 쪽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박정호 씨의 몸에 일어난 놀라운 회복 과정을 소개합니다. 2주일째, 박정호 씨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개운함이 달랐습니다.
속이 쓰린 느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2주 정도의 식습관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위 점막은 재생 속도가 빠른 조직이라서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2주 정도면 유의미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정호 씨는 점심 식사 후에도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소파에 누워야 했습니다. 더부룩함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사 후에도 가벼운 산책이 가능했습니다. 내과 전문의에게 소화력 개선이 일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전문의의 답변에 따르면 소화가 잘 되면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활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식후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주째가 되자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소화제를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먹던 소화제였습니다. 이제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미정 씨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안색도 좋아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에게 이런 변화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전문의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화불량에서 벗어나면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는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박정호 씨는 매일 저녁 구운 양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의 목적으로 먹었다면 이제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한방내과 전문의에게 이런 루틴의 중요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습관은 몸의 리듬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그 리듬에 맞춰 준비하게 되고 이는 소화 효율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4주째, 박정호 씨는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체중이 2kg 늘어 있었습니다.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면서 체중이 빠졌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에게 소화 개선과 체중 회복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의의 답변에 따르면 소화가 잘 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져 자연스럽게 적정 체중으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한 회복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산책거리도 늘렸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2바퀴를 돌아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기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소화력 개선이 전체 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전문의는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면 온몸의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근력과 지구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5주째, 박정호 씨는 이웃을 다시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은 박정호 씨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구운 양파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웃의 조언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웃은 계속 꾸준히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내과 전문의에게 이런 식습관을 얼마나 지속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바로 중단하면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6주째, 박정호 씨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 때문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박정호 씨의 상태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지난번 진료 때와 비교해 확연히 좋아진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무엇이 달라졌냐고 물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매일 구운 양파를 먹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에게 이런 자연식품을 활용한 건강관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전문의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식습관 개선은 부작용 없이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미정 씨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처럼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한방내과 전문의에게 가족의 지지가 건강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가족의 응원과 함께하는 식사는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고 이는 소화 기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7주째, 박정호 씨는 이제 구운 양파 없이는 저녁 식사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에게 이런 심리적 애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전문의는 긍정적인 음식 경험은 식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소화 효율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8주째, 박정호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었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이 정도의 회복 기간이 적절한지 확인했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8주 정도면 위장 기능이 안정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박정호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구운 양파 한 쪽이 그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건강 회복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박정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겪고 있는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화불량, 피로, 기력 저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견디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시니어 소화불량의 실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약 60% 이상이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박정호 씨가 선택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저녁 구운 양파 한 쪽. 특별한 기술도 비싼 재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꾸준함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내과 전문의에게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전문의는 복잡한 방법일수록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파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강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에게 양파의 전체적인 건강 효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는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비타민이 풍부해 소화기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운 양파를 준비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약한 불에 20분 정도 구우면 됩니다. 기름은 필요 없습니다. 양파 자체의 수분으로 충분히 익습니다. 한방내과 전문의에게 올바른 조리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전문의는 약한 불에 천천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급하게 강한 불로 구우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속까지 제대로 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제 매일 저녁 구운 양파와 함께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내 박미정 씨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건강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에게 부부가 함께 건강 습관을 실천하는 것의 효과를 물어봤습니다. 전문의는 함께하는 건강관리는 지속성이 훨씬 높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박정호 씨는 이웃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이런 건강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실제 경험담은 의학 정보보다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같은 연령대의 성공 사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양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질환으로 양파 섭취를 제한받은 경우라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운 양파만으로 모든 소화불량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과 전문의에게 주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전문의는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운 양파는 보조적인 방법이며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와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의 이야기가 주는 진짜 의미는 양파 자체가 아닙니다.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에게 건강관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전문의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고 완벽한 하루보다 꾸준한 매일이 건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박정호 씨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방내과 전문의에게 이런 자연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전문의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음식과 올바른 습관은 그 치유력을 깨우는 열쇠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파의 단맛은 박정호 씨에게 인생의 단맛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활력을 되찾고 무엇보다 일상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는 더 섬세해져야 하지만 동시에 더 단순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도 구운 양파 한 쪽을 올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박정호 씨처럼 여러분도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이 몸이 먼저다 채널 주인 레인에게 응원 댓글 달아주세요.